자, 봅시다. 오늘 배울 부분은 어디냐면은 필수예제 5번. 지금 이게 앞부분이 조금 쉬운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점점 뭐를 많이 배우거든? 도형의 방정식에서. 점 끝나면 직선 배우고 직선 끝나면 원까지 배우거든? 그럼 이게 다 같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은 조금 쉬울 수밖에 없는 게 아직 배우는 게 점밖에 없어서 점만 나오니까 조금 쉬운 건데 이게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지. 잠깐 도형을 하고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평행사변형하고 마름모가 많이 나오는데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그 뭐였냐? 평행사변형이 뭐야? 이용하는 게 뭐였지? 평사에서? 각각의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잖아.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 두 쌍의 대변이 이게 평행한데 일단 평사를 조금 하고 마름모를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평행사변이 나왔을 때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데 이름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내분점을 쓰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이게 서로 각각 평행하기 때문에 서로 각각의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합동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배우냐면 요렇게 연결하게 되면 얘네 둘이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억각으로 같아요. 평행하면 억각으로 같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가 또 억각으로 같아요. 이게 평행사변형에서 억각으로 같고 자 평행사 잠깐 하고 그래서 요 두 개가 합동이야. 왜 합동이냐면 A 여기가 1 똑같이 여기 S A 각 변각 여기도 각 변각 합동이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요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요 두 삼각형 여기를 뭐 5라고 한다고 치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봐봐 여기가 억각이죠? 여기 또 평행하니까 여기도 억각이에요. 그리고 여기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또 합동이에요. 이 둘이 또 합동이 되거든? 왜냐면 A, S, A 여기도 A, S, A 합동이어서 평사가 되면은 성질들 중에서 이 대각선이 서로 각각 2등분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내분점 공식 쓸 때 뭐 썼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AC의 중점하고 뭐의 중점이 같다? AC의 중점과 뭐가 같다? BD의 중점이 같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좌표를 쉽게 찾을 수가 있다라고 했던 게 이게 필수예제 4번이에요. 이게 필수예제 4번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평사 성질을 쓴 건데, 평행사변 성질을 쓴 건데, 여기서 이제 마름모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냐? 마름모가 되기 위해서? 이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으면 되냐면, 대각선이 같아야 돼. 요 두 변이 같아야 돼. 대각선 같은 건 직사각형이에요. 그건 직사각형이고, 마름모가 되는 조건은 첫 번째 뭐였냐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으면 돼.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은 걸 알고 있는데, 이 둘이 같아야 돼. 이게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려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든지, 아니면 두 번째 뭐가 있냐? 이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요. 대각선이 뭐로 만난다고요? 수직으로 만나요. 대각선이 서로 수직하다. 이런 조건이 포함이 되면은 마름모가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수직한다는 얘기는 얘랑 얘랑 합동이라는 얘기예요. 합동이 되니까 변의 길이가 같아지거든요. 자, 뭐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게 마름모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저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마름모는 이런 거지, 결론은. 이런 그림을 생각하면 되는데, 마름모는. 이게 서로 수직하게 되겠고, 이 변들의 길이가 다 같은 거야. 이게 이제 마름모입니다. 이게 마름모예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마름모 되는 조건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던지, 아니면 왜냐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게 되면은 네 변의 길이가 같아져요.
마름모가 되는 거고. 이게 수직이 돼버리면은 이 둘이 합동이 돼. SAS, 뭐 SAS 합동이니까 얘 길이가 같아져요. 그래서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를 같던지 아니면 대각선 서로 수직한다는 조건 한 가지만 있으면 이 평행사변형이 뭐로 바뀐다? 마름모로 바뀐다. 마름모까지 가능하다는 거를 알아두세요. 왜냐면 요거는 은근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뭐 직사각형 조건은 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건데 뭐 직사각형보다는 일반적으로 마름모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23페이지에 보면 마름모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이거 뭐 마름모 문제도 그냥 평행사변형이라 풀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마름모도 평행사 조건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자, 오늘은 필수예제 5번을 할 건데, 다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을 좀 알아야 돼요. 자, 내각의 이등분선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증명을 하고 갈게요. 자, 내각의 이등분선에 대해서 자, 이렇게 ABC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요 내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어요. 요 각, A각을 이등분해서 그어서 여기다가 떨구게 되면 자, 이게 AB 삼각형에서 A에서 A각을 이등분해요. 떨구게 되면 이게 어떤 조건이 바뀌냐면 우리가 배웠겠지만 요렇게 얘랑 평행한 거를 여기다 보조선을 그어요. 이렇게 보조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평행한 거를 여기 2라고 놓는다고 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잘 보세요. 요거 길이가 요 AB 길이를 M이라고 하고 요 AC 길이를 N이라고 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때 이 각하고 이 각은 뭐로 같냐면 동의각으로 같아요. 평행하니까 이 각의 얘각은 동의각으로 같아요. 요 각하고 요 각이 동의각 같아요. 요 각이랑 요 각이 억각으로 같아요. 평행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AC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여기 각이 같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삼각형이 된다고요?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n이라고 했으면 요거 길이도 뭐가 되는 거야? n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평행하잖아? 그럼 닮음이 돼요. 얘하고 누구랑 닮음이다? 얘가 닮음이 됩니다. 평행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m 대 n이면 똑같이 내려와서 여기도 m 대 n이 돼요. 길이비가. 이게 평행선과 닮음비라고 해서 닮음에서 배우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각의 이등분선이 내려오게 되면 내각의 이등분선이 오게 되면 이 양쪽 끝에 변의 길이의 b가 요 밑에 있는 밑변을 m 대 n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양쪽 끝에 있는 변, 이 양변 AB 변의 길이하고 AC 길이의 b가 요 밑에 있는 길이의 b가 돼요. 그래서 요 D점을요 내분점 공식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게 돼요. 자, 요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내각의 이등분선이 내려오게 되면 이 밑에 있는 변의 길이의 b는 여기 양쪽 끝에 옆에 있는 길이의 b랑 같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고 되게 많이 써요. 고등학교 내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각의 이등분선. 자, 그 문제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게 필수예제 몇 번이다? 5번이에요. 이 내각의 이등분선이 나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 자, 필수 5번에서 이런 삼각형이 있고 여기서 이제 각을 2등분해서 내려 떨궜어요. 떨궜을 때 요 A를 1,5라고 뒀고요. B를 마이너스 2,1이라고 했고요. C가 7,3이라고 했는데 이때 요 D 좌표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로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거 쓰는데 봐봐. 첫 번째, 이 B를 알기 위해서 뭐를 먼저 구해야 되냐면 자, 잘 보세요.
요 밑에 있는 b를 알아야지만 내분점으로 찾는데 그걸 학교에서 뭐 하냐? 요 길이를 구해요. 요 길이를 구해요. 이쪽 길이의 b가 요 밑에 있는 변의 길이랑 같기 때문에 그래서 3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몇이 된다? 여기는 5예요. 3, 4, 5. 플러스. 여기는 뭐다? 6의 제곱, 8의 제곱이니까 여기 길이는 10이 나옵니다. 6, 8, 10. 계산하면 나와요. 6, 8, 10. 그래서 이게 5대 10, 1대 2의 b니까 여기도 몇 대 몇의 b가 된다? 여기도 1대 2의 b가 돼요. 그래서 이 D좌표는 BC를 선분 BC를 1대 2의 내분점이 뭐가 된다? 바로 그게 점 D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알겠지만 이 문제는 왜 많이 Q자가 됐냐면 봐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게 되죠.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서.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해요. X좌표 그립에서 제곱하고 Y좌표 그립에서 제곱하고 거리 구하고 X좌표 그립에서 제곱하고 Y좌표 그립에서 제곱하고 이 거리 B를 통해서 여기 내분점의 길이 B가 나오겠고 그것도 내분점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공식을 다 쓰잖아.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도 쓰고 내분 공식도 한 번에 쓰는 문제니까 출제가 많이 됐어요. 언제나 많이 나와요. 자, 일단 1대 내분점은 지금 B가 마이너스 2,1이고 C가 7,3이니까 내분 공식 기억나냐? 우리 하유? 집에 불러봐 그러면 1대 내분점 1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7 어. 플러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게 X좌표죠? Y좌표는 1 플러스 2분의 마3 플러스 2 자, 이게 이제 D좌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산해보면 3분의 3인가? D좌표는 1이나 나오겠고 여기는 3분의 몇이냐? 마이너스 1인가요? 이게 이제 D좌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과 내분점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겠고요. 그런 문제들을 알면 그래서 이 D좌표를 알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 이 길이 구하라고 해요. 근데 사실 두 점 알고 있으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또 AD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아니 뭐 D좌표 나오면 요 AD 길이 구하라면 1,5랑 1,3, 마이너스라고 거리 공식 쓰면 되잖아. 두 점 사이. 일단 뭐 이런 내분점 공식 써서 구하는 문제들이 이 내각의 이등분선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증명도 다 해줬는데 여러분 도형을 아마 잘하고 싶으면 집에서 증명을 다 해보셔야 돼요. 그림을 다 그려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는데 잘한다 그럼 천재예요. 참고로 해줄게요. 나는 뭐 도형 증명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도형에 대해서 그림도 그려본 적이 없는데 도형을 잘하겠다. 천재가 돼야 돼요.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도형은 많이 그려보고 다 증명해보고 왜 그런지 하나씩 다 따져보는 애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냥 뭐 날로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잘해요. 이렇게 공부하기 편했었으면요. 다 1등급이죠. 다 서울대 갔어요. 그랬으면요. 그러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생각보다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진짜로 공부를 잘해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직접 하나씩 다 해보란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애들은 하기 안 하죠.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머리가 안 좋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그 정도까지 하지 않아요. 머리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많이 쓰면 머리가 좋아져요. 실제적으로 원래부터 머리가 좋은 놈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애들은 그냥 평범하게 태어나거든요. 이렇게 머리가 엄청 좋지도 않고 막 아프지도 않고 근데 수학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머리가 점점점 좋아지죠. 논리적인 머리로 바뀌는데 바뀌면 인생도 바뀌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자, 이제 오늘 무게중심을 할 겁니다. 이 무게중심은요 정말로 중요한데 언제 우리가 무게중심을 배우냐면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도형하고 중3 때 배우는 도형하고 중2 때 배우는 도형이 다 써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자, 무게중심을 찾는 거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 무게중심 한번 배워봅시다. 기억도 안 날 수 있는데 자, 그림은 다 그릴 수 있어야 돼. 무게중심 어떻게 찾아? 그림 그려? 못 그려? 그럼 제대로 배운 놈이 아니라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그럼 도형은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라 생각하면 돼요. 그냥 줬는데 무게중심 어떻게 찾아? 그림 그려봐. 외심 찾아봐. 외심 어떻게 찾아? 외심 그림 그려봐. 못 그리면 사실 기본기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슬퍼하지 마세요. 기본기가 돼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다 그지같이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한 애들만 극소수 애들이 제대로 했어요. 걔네들이 다 상위권으로 가는 놈들이고요. 대부분은 뭐 그림도 못 그리죠. 일단 무게중심은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찾냐면 세중선의 교점이에요. 그럼 세중선이 뭐냐?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다가 중점에다 연결한 거예요. 이게 중선이에요. 이게 중선이에요. 이게 중선이에요. 이 세 중선의 교점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무게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무게중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무게중심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이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중선의 2대1 내분점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증명할 수가 있는데 뭐 잠깐 증명을 넘어갈게요. 중학교 2학년 때 했겠지만 아는 놈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보조선 하나 그릴 건데 나중에 다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도형을 잘하고 싶다. 안 그리고 잘하는 방법 같은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대부분 안 그려요. 내가 장담할게요. 대부분 도형 못하는 애들 중에 그리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여기서 R하고 Q를 이렇게 연결해요. R하고 Q를 연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여기서 닮음이 나와요. 어떤 놈이 닮음이냐면 요 ARQ랑 ABC가 닮음이 됩니다. ARQ랑 어떤 닮음이냐? SAS 닮음이에요. 이 변의 길이의 비가 2배가 됐죠. 각각. 이거 여기 끼인 각이 같죠. 그래서 요 ARQ랑 ABC가 몇 대 몇 닮음이 되겠냐? 우리 몇 대 몇 닮음이 되겠냐? 몇 대 몇 닮음이야? 모르겠어요. 아니, 누가 봐도 1대2 닮음이겠죠. 자식, 안 보이냐, 야, 이거? 이거 뭐, 야, 누가 봐도 1대2 아니냐, 그냥? 야, 아니야? 중점인데? 아니야, 너무 어려워? 이게 1대1 닮음이야. 아니, 뭐, 딱 봐도 보이지 않냐, 그냥? 1대2 닮음? 자, 그러면, 이 길이도 1대 몇이 되겠어?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도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대2가 된다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 이쪽으로 볼게요. 이게 1대2라는 거니까 여기가 서로 1대2가 되는데 봐봐, 이게 닮음이니까 여기 각이랑 여기가 같을 거야. 여기 각이랑 여기 같을 거야. 그 얘기 뭐냐? 이게 동의각이 같다는 얘기니까 이 RQ랑 BC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평행하다는 얘기야. 동의각이 같다는 얘기는 평행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평행해. 그러면 여기 각이랑 여기를 내가 뭐 여기랑 억각으로 같아요. 여기랑 세모라고 하면 여기도 억각으로 같아요. 평행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 또 닮음이 또 나오는데 자, 잘 보세요. 닮음이 누가 닮음이냐? 요 R, G, Q하고 여기 B, G, C랑 닮음이에요. 어떤 닮음이냐? 당연했지만 여기가 각과 같으니까 A의 닮음이 돼요. 그러면 이게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어디냐? 알고 있는 데가 어디냐? 여기랑 여기 길이라. 근데 이 두 개가 대응되는 변이야. 몇 대 몇 닮음으로 보이냐? 우리 유준영.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음인데 A의 닮음인데 몇 대 몇 닮음이야? 1대1. 그래, 1대2. 자, 이게 1대2 쉽잖아요. 1대2 닮음이에요. 그러면 봐봐, 여기가 대응되는 변이고 여기가 또 대응되는 변이야. 왜냐면 별하고 G니까. 그럼 여기 변의 길이도 몇 대 몇이 되겠냐? 하유라. 닮음비가 1대2니까 여기도 몇 대 몇이 되겠어? 그래요, 1대2. 그래서 나오는 거야. 여기 중선에서 이 무게중심은 2대1로 되는 점에 나타난다는 거를 닮음으로 증명하는 거죠. 다. 그러니까 이 무게중심은 중학교 2학년 때 닮음 파트에서 나오는 거고 다 닮음으로 시작해서 닮음으로 끝나요. 닮음 파트에서.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1대2니까 여기도 2대1로 나오겠죠. 닮음이니까. 그러니까 이 중선의 2대1 되는 점, 이 중선의 2대1 되는 점, 또 이것도 증명하면 2대1 되는 점이 뭐가 된다? 무게중심이 된다는 거를 닮음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무게중심 나오잖아요? 무게중심이 나오면요, 이
이게요, 다 넓이가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무게중심 나오면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약간 넓이 중심 느낌이야. 그리고 왜 넓이 같은지도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이게 대중선의 교점이니까 대충 그릴게요, 선생님이. 자, 잘 봐봐. 이 길이 같지? 그럼 잘 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이게 밑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넓이랑 이 삼각형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밑변도 같고 높이도 같아요. 지금 이게 중선이니까 이 밑에 길이가 같을 거야. 높이도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또 우리가 해볼게. 자, 잘 봐.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잘 봐. 이게 지금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2대 1이라고 했단 말이야. 몇 대 몇이라고? 2대 1. 이 무게중심은 이 중선에서 2대 1이에요. 이게 2대 1이에요. 맞아. 그럼 잘 봐봐. 요 삼각형하고 우리가 누구를 볼 거냐면 요 밑에 있는 삼각형을 볼 건데 잘 봐봐. 이거 봐봐. 이게 밑변이 2가 되는 거고 이건 밑변이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넓이비가 이게 2대 1일 수밖에 없어요. 높이는 똑같거든요. 높이는 다 똑같아요. 높이는 똑같으니까 밑변의 길이비가 넓이비인데 봐봐. 이 2에 서 있는 넓이비가 2s야. 그럼 1일 때 이 넓이는 몇이 되겠냐? 우리 하여가. 밑변의 길이가 2대 1이니까 넓이비도 2대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넓이는 뭐가 되겠냐? 이게 2때가 2s잖아. 그럼 1일 때가 뭐가 되겠어? x를 하는다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밑변의 길이 같겠죠. 이게 다 중선이니까 밑변의 길이 같다. 그럼 여기가 s면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s인 거야. 밑변의 길이가 높이 같으니까. 똑같이 방법으로 여기도 이제 똑같이 가요. 여기도 이제 똑같이 2대 1이니까 여기도 s 되겠고 또 여기 s 되겠고. 그래서 이게 무게중심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다 넓이가 같아져. 그래서 약간 무게중심 느낌이 넓이 중심 같은 느낌이야. 넓이를 다 쪼개. 이 무게중심의 성질에서 여러분들. 뭐 일단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6등분 되는 게 다 넓이까지 다 똑같아진다는 거. 이 정도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쓸 건 뭐냐? 결론은 뭐냐? 잘 보세요. 이 무게중심을 찾고 싶은데 찾는 방법은요 되게 쉬워요. 내분점을 2번만 쓰면 돼. 그 왜 그러냐? 잘 봐. 내가 이 X좌표 알아. X1, Y1이라고 할게. B좌표를 X2, Y2라고 둘게요. C좌표를 X3, Y3라고 둔다고 치면 일단 이 좌표를 먼저 찾아. 이 중점을 먼저 찾아. 그래서 봐봐. 찾는 방법은 두 번만 쓰면 돼. 이 BC의 중점을 찾고 요 AC를 2대 1로 내분한다고 찾으면 끝나요. 그게 무게중심 찾는 거야. 그러니까 내분점 2번 찾으면 끝난다. 왜냐면 요거 N좌표 먼저 찾아야 돼. 왜냐? 이거 좌표에 2대 1 되니까. 그러니까 내분을 2번 쓰면 된다고. 그러면 봐. 요 N좌표는 1대1 중점 좌표잖아. 중점 좌표 어떻게 한다 해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죠, 그냥. 그래서 N좌표가 뭐가 나오냐면 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요. 이렇게 나와요. X2 더하기 X3를 2로 나눈 거라. Y좌표는 Y2 더하기 Y3를 2로 나눈 게 바로 요 M좌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A하고 M좌표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그게 무게중심 좌표를 찾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사실 별로 없는 공식이긴 해. 근데 이제 외우면 편하긴 해. 외우기가 되게 쉬운 공식이야. 근데 찾는 거는 그냥 내분점 몇 번 쓰면 된다? 2번 쓰면 되는 거야. 이게 뭐 되게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유도하지 못할 정도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사실 뭐 응용들 어떻게 푸냐 이런 기본적인 못하는데. 그러면 봐봐. A좌표 X1, Y1이랑 M좌표 2분의 X2 더하기 X3하고 2분의 Y2 더하기 Y3를 2대 1로 내분점이야. 그럼 분모가 어떻게 되냐? 2 더하기 1이 되겠고요. 분자가 이렇게 곱해요. 근데 이렇게 곱하면 X2 더하기 X3가 남겠죠? 이렇게 곱하면 X1이 남겠죠? 그러니까 분자가 어떻게 올라가냐? 이렇게 곱한 거 X2 더하기 X2 올라가고 이렇게 곱한 거 X1이 올라가니까 분자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돼. 아주 공식이 이쁘죠? 자, 마찬가지로 Y좌표도 똑같아. 2 플러스 1에다가 이렇게 곱하면 Y2 더하기 Y3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Y1 나오니까 더하면 Y1, Y2, Y3가 나옵니다. 결론이 이게 무게중심 좌표예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결론은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에다가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뭐가 된다? 바로 무게중심이 된다. 그러니까 무게중심 좌표는요, 세 개 값을 뭐를 구하는 거야? 평균이에요. 세 개의 X좌표를 더해서 3으로 나눠주고, 세 개의 Y좌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야. 그냥 평균 구하는 건 똑같아요. 두 개 더하면
2로 나누면 평균인 거고, 3개 더하면 3개 3로 나누면 평균이고, 4개 더하면 4개 더 나누면 평균인 거죠? 그러니까 평균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외우는 것 자체가 되게 쉽단 말이야. 자, 이게 지금 증명해 준 거예요. 무게중심 좌표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세 점의 좌표, 꼭지점의 세 좌표를 알면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약간의 한 단계 더 들어갈게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잘 봐. 자, 공식이 너무 쉽죠? 이거 뭐 못 외우면 인간이 아니라 볼게요. 너무 외우기 쉽지 않냐? 다 더하고 3 나누기. 어떻게, 어렵냐? 유준이야? 공식 겁나 쉽잖아. 아니야? 한 번 들으면 외울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봐, 이거. 자, 요렇게 무게중심을 찾을 때, 자, 이걸 잘 보세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요 ABC의 무게중심하고 ABC의 무게중심이랑 뭐랑 같냐면, 잘 보세요. 이 AB를 M 대 N으로 내보내요. 이게 P좌표야. 여기도 BC를 M 대 N으로 내보내요. 이게 PQ, 그 다음에 M 대 N으로 내보내요. 여기 R좌표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PQR로 삼각형을 만들어요. 이 M 대 N 내분점을 통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잘 봐. 이 ABC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이 ABC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자, 이 PQR, 새롭게 만든 거, M 대 N 내분점을 연결해서 만든 이 PQR 삼각형의 무게중심은요, 여러분들, 같습니다. 자, 되게 많이 푼 것 중에 하나예요. 이 AB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얘를 M 대 N 아무 상관없어. 내분점을 이렇게 썼던 거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계산하면요, 무게중심 값이 똑같이 나와요. 이거 좌표 찾을 수 있죠? 좌표 찾을 수 있어요, 다. x1, y1, x2, y2, x3, y3 한 다음에 여기 좌표 찾고, 여기 좌표 찾고, 여기 좌표 찾는 다음에 무게중심 구한 거랑 ABC에서 무게중심 구한 거랑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증명하진 않을게요.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걸 알아서야 돼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의 무게중심 구하면 되는 거야? 그냥 ABC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하면 돼요. 이거 은근히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개념 체크까지 다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드 6번을 풀어볼게요. 자, 이거 공식 뭐 다 쉽고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AB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해야 된다. 얘 구할 필요 없, 얘 PQR의 좌표 구할 필요 없다. 곧바로 무게중심이 일치한다 항상. 알아야 됩니다. 문제 풀 때 은근히 나와요. 자, 그럼 필수 6번을 볼게요. 필수 6번에 A점이 A, B, B점이 B, 마이너스 2, C점이 1, 7입니다. 이때 이거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원점이다. 이건 정말 쉬운 문제죠. 무게중심 구해요. C는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1이죠. 이게 0이란 얘기예요. 또 3분의 B 더하기 마이너스 2A 더하기 7 더한 게 또 이게 0이란 얘기죠. 연립방정식 하면 A, B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뭐 이런 문제는 사실 뭐 출제되면 시험 볼 때 맨 앞장에 이제 맞으라고 주는 문제 같은 거로 내는 거죠. 네, 여러분들에게. 그럼 이제 A, 여기 분자가 다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넘어가니까 마 7이 돼야 됩니다. 빼! 3A는 없어지고 빼면 6. A는 2. A가 2가 되면 B는 마 3이 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는 마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겠고요. 그래서 이제 6-1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모르는 좌표가 나왔어. 어떻게 한다겠냐? 모르는 좌표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미지수 집어넣고 푸세요. 자, 마찬가지야. 가장 기본이 모르는 좌표가 나왔다? 그냥 미지수 넣고 푸시면 돼요. 왜냐면 좌표를 알아야지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좌표 나오면 그냥 편하게 푸세요. 뭐 미지수 넣고 아무 미지수나 넣으세요. 여러분 원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분점에 관련돼서 다 배웠고, 무게중심도 내가 다 다시 해줬어요, 지금.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해줬습니다. 그냥 쭉쭉쭉, 여러분들.
악마가 그려질 것 같은 느낌이네요. 6-1번 뭐 쉬운 문제라고 봅니다. 연습 문제도 다 풀어보세요. 그리고 푼 것들 중에 질문할 친구들은 다 질문하세요. 공부를 하면 할 게 끝도 없어요. 6-1번은 쉬운 문제죠. A좌표가 4,2가 되겠고 B좌표가 0,5고 C좌표를 모르니까 C좌표를 A, B라고 놓고 풀면 되겠죠. 그때 무게중심은 1,1이다. 이렇게 이제 모르는 좌표가 나오면 항상 미지수 놓고 푸시면 됩니다. 그럼 뭐 다 더해가지고 3 나눈 게 3분의 4 더하기 0 더하기 A가 1이 나온 거죠? X좌표니까. Y좌표도 3분의 2 더하기 5 더하기 B가 1이다. 이렇게 놓고 푸시면 되는 거죠. 뭐 쉬운 문제죠. 자, 6-3번이 아까 내가 설명했던 문제예요. A, B, C 좌표가 나오는데, 자, 이건 뭐 풀어보면 여러분들, A 좌표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 좌표는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A, B, 꼭지점 C 좌표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해보세요, 여러분들. 1,2 나와야 되니까. 계산하시고 나옵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6-3번은 보면 알겠지만, 이 문제가 A, B의 2대1 내분점, B, C의 2대1 내분점, C의 2대1 내분점을 구한 다음에 무게중심 공식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DEF의 무게중심하고, 내가 6-3번에 했지만, DEF의 무게중심하고 뭐의 무게중심이 같다고요? A, B, C의 무게중심이 같습니다. 그냥 문제 보자마자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곧바로 DEF의 무게중심을 DEF 좌표를 구할 필요도 없대요. 내분점 3번 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DEF의 무게중심 구하라고 하면 이거를 또 이렇게 푸는 친구가 있겠죠. D좌표 찾죠. 2대 내분점에서. E좌표도 2대 내분점을 찾죠. 그 다음에 F좌도 찾죠. 그 다음에 뭐 쓰는 거야? 무게중심 공식 쓰는 애가 있는데 그러면 바보예요. 그냥 보자마자 누구 공식 쓰면 된다고? 곧바로 보자마자 A, B, C의 무게중심을 찾으면 되는 거야. 이걸 뭐 D좌표 구하고 E좌표 구하고 F좌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게중심 쓰는 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걔 혼자 삽질하는 거예요. 그냥 A, B, C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면 끝납니다. 문제가. 자,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끝났고요. 이제 내분점에 대한 거 끝났어요. 직선의 공식 넘어갈 건데 자, 하나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거기 보면은 그 문제에서 그 28페이지에 내각의 이등분선이 나와요. 내각의 이등분선 말고 28페이지에 보면 12번에 외곽의 이등분선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하나만 도용을 잠깐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이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선생님들께서 종종 내요. 내신에서. 그러니까 내각의 이등분선은 뭐냐? 봐봐.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이름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뭐냐면 내각은 삼각형 안쪽에 있는 각일까 바깥에 있는 각일까? 내각은 안쪽에 안내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내각인 거야.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인 거야. 이게 안쪽에 있는 각일까?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이 되면 요 길이의 B랑 요 길이의 B가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아.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의 B였어.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중2 때 또 배우는 게 뭐냐면 외곽의 이등분선을 배워요. 뭐를 배운다고요? 외곽의 이등분선. 저도 증명을 한번 해줄게요. 외곽이니까 잘 보세요. 이게 외곽이니까 자, 여기 삼각형이 있어요. 요 ABC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이거 뭐 그림 그려놔도 돼요. 여러분들. 이 AB 삼각형이 있는 거고, 자, 잘 봐. 이 ABC 삼각형에 여기가 외곽이야. 여기가 내각이고, 요거 바깥에 있는 각이니까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외곽.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안쪽에 있으니까 여기 안쪽에 있는 각의 이등분선은 내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가 삼각형 바깥에 있으니까 여기를 외곽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이것도 언제 배운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외곽의 이등분선을 그어. 뭐를 그린다고요? 외곽의 이등분선을 긋습니다. 자, 이거 뭐 치마 문제 같은 다 있어. 웬만하면 다 있는 거야. 외곽의 이등분선.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다 알아야 돼. 그리고 공식을 외우기보다 항상 그림을 알아야 돼. 이게 이 외곽을 2등분해서 이렇게 그어요. 그으면 요각과 요각이 같아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외곽의 이등분선이라고 불러. 안쪽에 있는 거는 내각의 이등분선, 바깥에 있는 거니까 삼각형 바깥에 있는 각이니까 외곽의 이등분선이라고 불러요. 이때 여기서도 그 닮은비가 성립을 해요. 닮은비가 성립을 해요. 이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야. 외곽에서. 그때 이 외곽의 이등분선이랑 평행한 거를 얘랑 평행한 거를 어디다 긋냐면 여기다 그어요. 이렇게 그어요. 얘랑 평행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그어요.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이게 내가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별 도형 잘하고 싶잖아요. 다 그림 그리고 증명하시면 돼요. 무조건 잘해요. 이거 왜 아직 두 개가 같아요? 어? 제가 두 개가 거의 같아요. 이게 왜 같냐고? 네. 이등분선을 그은 거라니까 그냥. 조금. 외곽의 이등분선을 그은 거야. 지금 상황이. 지금은 이게 12번 문제도 똑같아. 지금 외곽의 이등분선을 그은 겁니다. 지금 페이지에 보면 28페이지에 보면 그 12번에 보면 그것도 외곽의 이등분선을 그은 거야. 지금 삼각형 ABC가 있는데 그 A각의 바깥에 외곽의 이등분선을 그은 거야 지금. 자, 근데 이거 증명해 주는 거야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자, 잘 봐. 그러면 똑같아요. 잘 보세요. 여기서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여기랑 여기랑 어떻게 되냐면 여기랑 여기랑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잘 보세요. 요각이랑 일단 요각이랑 동의각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요각이랑 동의각으로 같아요. 동의각으로 같아요. 동의각. 평행하니까 동의각이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랑 억각으로 같아요. 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억각으로 같아요. 여기도 무슨 삼각형이 나온다?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요. 그래서 잘 봐봐. 근데 우리가 지금 다 기준이 뭐냐면 삼각형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삼각형의 변을 잘 봐야 돼. 자, 봐봐. 이 AB 길이가 기준이야. 삼각형이니까 봐봐. 이 AB 길이가 M이라고 할게. 그럼 AC 길이는 뭐가 되겠냐? N이 되는 거야? M 대 N 똑같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있는 길이가 뭘로 옮겨가 있다? 여기 C에서 내려간 거 내가 만약에 D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N이 되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변이 이리로 간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또 평행하잖아. 닮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닮음비를 잘 봐야 돼. 얘랑 요게 닮음이야. 요 삼각형이. 근데 여기서 길이가 여기지. 여기랑 대응되는 길이가 어딘지를 잘 봐야 돼.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변의 길이밖에 모르니까 여기 M 대 N과 대응되는 변의 길이는 어디가 되느냐? 공식에도 보자면 이 M하고 대응되는 데가 요 긴 거야. 얘가 A, B, C, D, E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길이. 이 B 길이. 여기가 길이 B가 M이 되는 거야. 여기 N이 되는 데가 어디로 되는 거야? 여기인 거야. 그러니까 외곽에서는 봐봐. 이게 가장 긴 거잖아. 이 평행에서 고대로 내려온 거야. 요 길이가 요로 고대로 내려온 거고 요 길이가 고대로 내려온 거야. 그래서 M 대 여기가 N이면 요 두 변의 길이 A, B 길이가 AC 길이의 B가 요 B2랑 C2의 길이랑 같아요. 이게 외곽의 이등분선의 길이의 B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화 문제집 같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원리를 알아야지만 요 두 변의 길이 M 대 N은 M 대 N이다 라는 거를 써서 요 문제를 푸는 거야. 외곽의 이등분선 문제. 그럼 잘 보세요. 자, 잘 봐. 그러면 이제 문제도 보면은 우리가 결론은 여기 줄 거 아니야. B. 지금 이 문제를 한번 풀어줄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B좌표를 지금 뭐라고 줬냐면요. -8, 이것만 좀 쉴게요. -3이라고 했고요. 요 C좌표를요, 4,0이라고 했고요. 요 A좌표를 0,3이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이 변의 길이 먼저 구해. 이 변의 길이 구하면 0하고 -8이니까 8의 제곱이야. 3하고 -3이니까 6의 제곱이야. 그럼 6, 8, 10이죠. 이거 일단 포장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변의 길이가 10이 됩니다. 6, 8, 10. 그 다음 여기 보면 0하고 4니까 4의 제곱, 3이니까 3, 4, 5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변의 길이의 비가 2 대 1이 됩니다. 그럼 요거 길이의 비도 뭐가 되는 거야? 2 대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결론은 이게 2고 1이니까 여기도 1인 거야. 그러면 요 B하고 요 E좌표의 중점이 바로 C좌표가 된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E좌표 대신에 뭐라 불렀죠? D좌표라 불렀죠. 그러니까 이 D좌표야. 여기서 문제에서 D라고 했어요. 여기 2라고 할게요.
요 D좌표가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A, B야. 그러니까 결론은 얘하고 얘의 중점이 C다 라는 걸 통해서 이 D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지금 이게 2대1이니까 이게 1대1가 1대1이 되겠죠 당연히지만 지금 이게 2대1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1이 되겠죠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1대1이니까 B하고 D의 중점이 뭐가 된다? C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BD의 중점을 구해요. 그러면 마8 더하기 A를 2로 나눈 거하고 그 다음에 마3 더하기 B를 2로 나눈 게 바로 C좌표인데 이게 뭐가 된다? 4,0이 된다라고 해서 A, B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A는 이게 8이 되니까 A는 16이 돼요. B는 이게 0 돼야 되니까 B는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좌표가 뭐가 나오냐면 16,3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더한 게 몇이 된다? 바로 1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외곽의 이등분선도 심한 문제는 가끔 나와요. 근데 거의 주류는 누구냐면 내각의 이등분선이 거의 주류예요. 그러니까 내각의 이등분선 모르면 절대로 안 돼. 이거 미친 듯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외곽의 이등분선은 가끔 선생님들께서 가끔 내요. 외곽의 이등분선은 나오는 게 높진 않은데 나오게 됐을 때 이 길이비를 모르잖아요? 그럼 그냥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도 자체를 못해. 그러니까 외곽의 이등분선을 잘 기억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사실 공식을 몰라요. 맨날 나올 때마다 그것을 유도하거든요, 그냥. 사실 선생님 공식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잘 많이 그려봐야 돼. 도용을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첫 번째 단원이 도용의 방정식이야. 머릿속에서 그림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무조건 망한 거야. 심한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조금 문제 어려워지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 이름을 알아야 되겠지. 직선의 방정식. 와씨. 자 우리 하유라. 네, 직선의 방정식 뭐냐? 직선의 방정식. 아, 직선 이렇게 그래프에 직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선을 거기에 이제 y랑 x가 했을 때 항상 성립할 항상 성립하는 식? 방정식이잖아. 자 볼게요. 일단은 이 직선의 방정식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1차 함수라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1차 함수.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데 1차 함수. x랑 y랑 대응되는 식이 1차 식이면 1차 함수라고 부른다. x랑 y랑 대응되는 식이 2차 식이면 2차 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잠깐 갖다 킬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점에서 이제 뭐로 지금 넘어가고 있냐면 점에서 선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치? 점은 좌표를 하나 딱 얘기할 수 있잖아. 아니야? 얘기할 수 없어? 점은 좌표 하나 얘기하면 뭐 3,5, 뭐 2, 마이너스 1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선을 우리가 표기하고 싶어. 이 선을 어떻게 나타내고 싶어. 근데 이 선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치? 그러면 좌표로 표현할 수 있겠냐? 좌표로 표현 가능해? 모든 좌표 다 불러? 무한개 있는데? 좌표로 표현 가능해? 이거? 직선? 불가능하지 않아? 좌표를 어떻게 표기해? 이거 점 몇 개인데, 이거 무한개 있는데? 그럼 좌표로 표현이 안 되잖아. 직선의 방정식은. 딱 봐도. 직선 모양의 것들은 표현이 안 되잖아. 어떻게 표현하냐? 이 좌표들을 근으로 생각했을 때 근이 무수히 많은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이 무수히 많은. 그러니까 근들 중에는 무수히 많은 근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뭐라 불렀냐면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 그래서 얘네들은요 당연하겠지만 좌표로 표현이 안 되고 어떤 걸로 표현되냐면 식으로 표현이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X축과 Y축이 있는
xy 좌표계를 쓰니까 어떤 미지수가 포함된 식으로 표현되냐면 x랑 y가 포함된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때 잘 보세요.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우리가 뭐라 나타낼 거냐면 이 모든 점들을 x, y라고 나타낼 거야. 뭐라고 나타낸다고? 우리 하율아? 왜 x, y 나타냈을까?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모든 이제 무수히 많으니까요. 자, 우리가 일단은 여기 우리가 xy 직교 좌표기를 쓰고 있고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점들,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어떠한 방정식을 만족해. 근데 그 방정식은 당연했지만 해가 무수히 많겠어? 해가 한 개만 있겠어? 해가 무수히 많겠지.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한 거야. 근데 결론은 뭐냐면 잘 봐봐.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딱 보면 알겠지만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냐? 근과 해야. 그래서 그 근과 해를 좌표로 쭉 찍었어. 근데 그 근과 해가 무수히 많이 나와. 근데 그 좌표로 찍었더니 그게 무슨 모양이 나왔다? 직선의 모양이 나온 거야.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알아야 돼. 방정식이 어떤 의미냐?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근과 해를 찾는 거야. 근데 그 근과 해를 찾아가지고 좌표로 찍었어. 근데 그 근과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그래서 그 좌표를 다 찍었더니 그게 무슨 모양이 나왔다? 직선 모양이 나오면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른 거야. 근데 봐봐. 이 근을 다 찍었더니만 원 모양이 나왔어. 그럼 뭐라 부를 것 같냐? 어려워? 이 좌표를 다 찍었어. 근이 나온 좌표를 다 찍었더니 원 모양이 나왔어. 그럼 뭐라 부를 것 같아?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이 나왔는데 이게 타원 모양이 나와. 점을 다 찍어봤더니. 그럼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한 개의 점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점으로 표현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좌표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 표현이 돼. 어떠한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방정식의 해는 당연하겠지만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점들,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을 다 찍으면 이게 바로 직선 모양이 나오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원 모양이 나오면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타원 모양이 나오면 타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야. 좌표로는 절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잘 봐. 이 직선이 나오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직선은 점이 몇 개 있어야지 우리가 직선을 하나 그릴 수 있는지 혹시 알아? 하율아? 점 몇 개 있어야 직선 하나 그릴 수 있냐? 점 2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직선의 방정식 찾는 방법은 첫 번째는 점을 2개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 뭐를 찾을 수 있다고? 점이 몇 개 있을 때? 2개 있을 때. 그럼 만약에 한 점만 줬어. 그러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거든요. 잘 보세요. 내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으라 그랬어. 그럼 엄청 무수히 많이 나와요. 무수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점 가지고는 직선이 한 개로 딱 고정이 안 되잖아. 그럼 뭐가 더 필요할 거 같냐? 해봐. 기울기. 바로 기울기죠.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다. 자,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은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야.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야. 딱 2가지밖에 없어.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세요. 직방을 찾으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뭘 찾으면 되냐면 한 점과 기울기를 찾던지 아니면 뭘 찾으면 되는 거야? 2점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끝나. 자, 근데 잘 봐. 이제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유도를 할 건데 중학교 때처럼 유도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방식으로 유도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유도할 거냐면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한 점을 x1, y1이라고 두고 기울기를 미지수 m으로 줬을 때 이렇게 줬을 때 자, 직선 방식 유도 한번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이때 여기 한 점을 지나가 이 점을 뭐라고 놓을 거냐면 a점이라고 하는데 x1, y1이라고 둘 거예요. 그 기울기가 m이 된 거야. 그럼 잘 봐. 자, 이 p좌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좌표를 p좌표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 있는 점을 p좌표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 p좌표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저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좌표를 p좌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여기 있든 항상 일정한 게 있어.
그게 뭘까? 하여라. 기울기요. 맞아. 봐봐. 이 점에 대한 기울기. 이 기울기는요, m 값으로 항상 일정이야. 이게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관계없이 A, P에 있는 모든 점하고 A점하고의 기울기는 항상 뭐로 일정하다? m 값으로 일정하다는 거죠. 그럼 기울기의 정의를 다 알잖아. 기울기 정의가 뭐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근데 이 P가 의미하는 게 한 점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점하고 이 점하고 기울기를 구해. 그럼 어떻게 되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x 빼기 x1분의 y 빼기 y1이 기울기가 되겠고,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뭐로 일정하다? m으로 일정하다. 지금 이 일정을 찾아야 돼. 이 직선의 방정식이나 도형의 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P점이 한 곳에서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점을 항상 일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였다? 기울기라는 거야. 이게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다 일정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이야. 이게 바로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이때 이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냐, 하여라. 양변에 뭘 곱하겠어? 분모의 것을 곱하겠죠.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야. y 빼기 y1은 m 곱하기 x 빼기 x1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x1, y1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m이 되는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표준형 쓸 때 y만 남겨놓고 많이 쓰잖아. 그럼 이 y를 어떻게 한다? 5분으로 넘겨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공식을 배우는 게 고등학교 때 새롭게 유도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을. 그럼 봐봐,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한 점 1,1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이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이제 곧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우리 중학교 때는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중학교 잘 봐.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어떻게 썼냐면 기울기 3x 주죠. 그러면 3x 더하기 a는 좋네. b 몰라. 이거 1,1 대입해서 b 값 구했어.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방식이야. 그래서 b 뭐 나오죠? 하유라? 마이지. 근데 이제 이걸 그렇게 안 구해. 자, 우리 이제 얘를 배웠잖아. 그러면 이제 1,1과 3을 지른다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거 같아요. y는 3에 x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씁니다. 여기 1,1이 들어가는 거고 m 자리에 3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거죠. y는 3x 빼기 2가 됩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는 방식이야. 요 공식. x1, y1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m일 때 이렇게 씁니다. 한점과 기울기가 실릴 때.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는 언제적 거야? 중학교 때 거야. 선생님,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바꾸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안 바꿔도 되는데 왜 가르쳐줘? 하유라, 안 바꿔도 되는데 가르치는 놈이 있으면 걔가 미친놈이죠. 아니야? 안 바꿔도 되는데 가르치고 없잖아, 새로운 거를. 새로운 거 가르친다는 얘기는 뭐야? 이걸 이해해야지만 뒤에 뭔가가 연결이 된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새로운 거 가르치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바꾸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직선 방정식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두 점이 주어졌어. x1, y1이 주어지고 B좌표 x2, y2가 주어졌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 되게 쉬워요. 두 점이 주어지면 뭐를 구할 수 있냐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x좌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 넣으면 되는 거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럼 기울기와 한 점과 기울기랑 한 점은요 얘를 넣어도 되고 얘를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두 점이 주어지면 요 식에다가 m 자리에다가 얘만 넣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 빼기 x1 더하기 y. 이게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해줬냐면 지금 그 위에 두 개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그 x축의 뭐 수직이다, 뭐 x축의 평행하다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일단은 그거 먼저 하고 x절편, y절편 주어진 거 할게요. 자,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xy에 대한 몇 차식이냐면
1차식이에요. 몇 차식이라고? 1차식. 그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겠고요. 그 해들을 좌표로 찍으면 어떤 모양이 나온다? 직선 모양이 나온다는 거야.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 요렇게 썼어. 요 좌표, 이거 만족하는 좌표들 다 찍으면 어떤 모양이 나온다고요? 직선 모양이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몇 점만 찍어도 직선이 나오죠? 2점. 2점만 찍으면 돼요. 근데 그 2점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찍은 2점이 있어. 그래프를 그릴 때. 그게 뭐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가장 많이 찍는 2점이 뭐냐? 유준이 형. 안 찍었어? 자, 아시는 분? 원준이 형 알아? 2점? 가장 많이 찍는 2점이 뭐였을까? 그래프 그릴 때. X축점, Y축점. 그죠? X절편과 Y절편입니다. 이 점을 제일 많이 찍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하기 전에 넘어갈게요. 자, 몇 번이나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외우는 친구들이 꼭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내가 나한테 안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가 이렇게 외우게 가르치나?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자, 봐봐. 우리가 X축을 방정식으로 뭐라 부르냐? 우리 하율아. X축을 방정식 뭐라 부르죠? Y는요. 그래. 왜냐? 이게 다 Y좌표가 0인 거를 연결해 놓은 거야. X축에 있는 점들은 다 Y좌표가 0이에요. 여기 0, 0, 1, 2,0, 3,0, 뭐 마이너스 Y좌표가 다 0이라고. 그럼 내가 만약에 Y가 1이라는 걸 그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냐? Y좌표가 1인 것들은 2개만 찍어서 연결하면 돼요. Y가 1인 좌표. 그럼 뭐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 0,1, 1,1 찍어. 연결해. Y좌표 1인 거. 이게 Y1이에요. 너무 어렵나요? 이걸 또 외우는 친구도 있어요. 뭐 Y는 이렇게 된다고. 그냥 Y좌표 1인 거 연결하면 Y가 1대1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X가 3을 그리라고 했어. 그럼 X3 어떻게 그릴 거 같냐? 우리 하열아. 네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생각을 딱 들으니까. X가 3인 거 2개 해가지고. 그래요. X좌표 3인 거 연결하면 끝나요. 여기 뭐 3,0 하나 찍고 3,1 찍고 연결해. 그럼 이게 뭐야? X는 3이에요. 자, 됐죠?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X축과 만나는 점을 X절편이라고 했어. 뭐라고 했다고? X축과 만나는 점이 X절편이야. 자,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이 X절편이니까 X절편을 구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지?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이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야? X축은 무조건 무슨 좌표가 0이야? Y좌표가 0이지. 그래서 X절편을 구하라고 하면 Y에다가 0을 집어넣고서 누구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X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외우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당연한 얘기인 거야. X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얘기는 이거로 만나는 건데, 이 X축과 만난다는 건 Y좌표가 다 0인 거야. 그러니까 Y좌표가 0을 집어넣어서 X좌표를 구하면 그게 X좌표를 구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Y좌표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냐? 유준형. Y좌표 Y축과 만나는 점이지. 이거 뭐야, 방정식으로? 준영아. X는요. 그래서 Y축과 만나는 점 어떻게 구한다? X에다가 0을 대입해서 뭐를 구하면 되는 거야? Y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끝났어. 자,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X절편과 Y절편이 되게 중요해. 왜냐면 그래프 그릴 때 제일 편해 안 편해? 많이 그리는 좌표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럼 내가 X절편을 A, 0이라고 두고 Y좌표를 0, 만약에 B라고 둘게요. 뭐라고 둔다고요? X절편을 A, 0으로 두고 Y좌표를 0, B라고 둔다고 치면 이 두 점으로 뭐를 만들 수 있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당연히 만들 수가 있는 거야.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자, 첫 번째 기울기부터 그려보자. 유준형 기울기 뭐죠? 빼기 0분의 0 빼기 B니까 뭐가 된다? 기울기는 A분의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Y절편은 B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0,B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자, 여기에 이제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거야. 자, 잘 봐, 여기서. 잘 봐, 여기서. 자, 내가 얘를 B로 다 나눌 거야. 뭐로 나눈다고? 이 식을 다 뭐로 나눈다고? B로 나눌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B분의 Y. 자, B로 나눌 거야. 이 B로 나누면 마이너스 A분의 X라고 할게. A 올라가. B 나누면 1이에요. 넘겨요.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런 식이 나와. 자, 이게 세 번째 식인데, 자, 이 식이 나온 목적은 뭐냐? 이 식이 나온 목적은 뭐냐? 이게 xy에 대한 1차 식이니까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 식의 장점은 뭐냐면 x절편과 y절편이 보여요. 뭐가 보인다고? 뭐가 보인다고 이 식에서는? 이게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렇게 쓰면 뭐가 보인다고? 우리? 그러니까 봐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식을 이렇게 준 거야. 3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줬어.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x절편 뭐 찍으면 되는 거야? 3 찍으면 되는 거야. y절편 뭐 찍으면 되는 거야? 4 찍으면 돼서 연결하면 그래프예요. 그래서 요렇게 식을 주는 경우에는 지금 이게 몇 번에 있냐면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지금 유도해 준 건데 그게 30페이지의 세 번째 그 노란색 박스 3번이란 말이야. 이 식을 좀 유도해 준 거야. 얘도 직선의 방정식인데 얘를 쓰는 목적은 뭐냐면 x절편과 y절편을 빨리 보게 해가지고 딱 보는 순간 보이잖아. x절편 4, y절편 4.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봐봐.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표준형과 일반형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봐야 돼. 이거 모르는 애 너무 많아. 자, y는 mx 더하기 n 이게 표준형이야. 직선의 방정식에. 근데 일반형은 잘 보면 있지만 이렇게 써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고, 아니 표준형이고요. 이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얘를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둘 다 x에 대한 1차식이야. 근데 두 식은 완전히 차이가 심해. 자, 봐봐. 하율아, 위의 식은 미지수 몇 개냐? xy는 미지수가 아니에요. 참고로 해줄게요. 우리가 지금 xy 지표좌표계 쓰고 있죠? xy는 미지수가 아니다. 자, 다시 한번 미지수 몇 개죠? 2개예요. 2개. 자, 밑에 식은 우리 준영아 미지수 몇 개냐? 엄청난 차이 아니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자, 지금 표준형과 일반형이 미지수가 완전 달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어. 저 위에 거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어. 뭐냐? x는 2 이런 거 표현이 안 돼. 위에 표준형에서. 자, 우리가 표준형을 더 많이 써요. 사실 우리 일반형 많이 안 씁니다. 거기 표현하지 않아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긴 한데 이 x는 2라는 거를 표현할 수가 없으냐? y가 완 없어져. 표준형에서는. 그러니까 x는 2라는 직선의 방정식 있잖아. 아까 전에 x2 이런 거. x2인 거 연결한 거. 이거를 얘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준형으로는. 근데 얘는 표현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얘는 표현 가능해요. b에다가 0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그러니까 얘는 b가 이렇게 있어야 돼. 앞에 이게 붙어줘야지만 이런 걸 표현할 수가 있어. x는 뭐다라는 방정식을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표준형에서는 미지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 이런 건 표현이 안 돼요. 일반형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얘는 한계가 있어. 근데 얘가 더 많이 써. 왜냐 이런 거 우리 잘 안 쓰거든. 직선방정식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표준형을 훨씬 좋아해요. 기울기도 딱 보이고 좋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런 차이가 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 그 밑에 거까지 다 했어요. a가 0일 때, a가 0이 아닐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a, b가 0이 아니면 얘를 다 뭐로 바꿔서 우리가 표현하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형이 나왔어. 그럼 표준형 바꿔요. 다 표준형 바꿉니다. 보기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요게 기울기, 요게 y절편이 됩니다. 그때 b가 0이 돼도 x는 뭐에 대해서 풀 수 있다는 거죠. b가 0이 될 때는. 그리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일반형에서는. 자, 그 얘기가 30페이지에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배울 건데 이거 다 이해를 못해요. 별표를 치세요. 그 오른쪽 페이지 31페이지에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혼자 공부하면.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지금 직선을요. 두 개를 써놓는데 직선. 자, 두 직선이 나와. 두 직선이 나오는데 얘를 지금 뭐로 썼냐면 일반형으로 썼어요. 첫 번째 직선은 뭐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고요. 두 번째 직선은 뭐냐?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는 두 직선. 이 두 직선이 나왔을 때 식을 이렇게 써요. 이 두 식은 더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k배를 해서 더해요. 한쪽에다가. 자, 그러면 얘가 과연 누구냐? 이게 핵심이야. 자, 얘가 누구냐? 자, 잘 보세요. 이거는요, 첫 번째, 뭐라 할 수 있냐면, 잘 봐봐. 이게 직선의 방정식인데, 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우리, 하유라?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고,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왜 직선의 방정식이죠? 왜죠? B에 대한 거. 아니에요. xy에 대한 1차식이에요. xy에 대한 1차식은 다 뭐다? 근을 찍어서 그려보면 뭐가 나온다? 다 직선 모양이 나와요. 이 식의 모양이 xy 몇 차식이야 지금 다? 1차식이야. xy 1차식은 다 뭐가 된다? 직선의 방정식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다?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뭐 3x 더하기 4y 플러스 5는 0이다. 다 직선의 방정식이야. xy 1차식이면. 저 해들 다 찍어보면요. 직선 모양이 다 나와요. 무조건. 자, 그러면, 자, 잘 봅시다. 얘 모양을 봤어. 그럼 얘를 내가 전개를 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야. KA'이지만 전개해보면 A 더하기 KA'X가 되는 거고, 전개해보면 B 더하기, 이거 전개하면 KB'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 더하기 KC'은 0인 거야.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저 식 모양이 지금. 유준영. 식 모양 어떤 모양이야? 전개해봤더니. XY에 대한 몇 차식이야? XY 1차식이잖아. 그럼 얘는 무슨 방정식이야?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 이 식의 모양이 지금 XY의 1차식이기 때문에 얘는 100% 어떤 게 될 수밖에 없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식의 모양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이 식을 딱 썼을 때 이 식을 의미하는 거는 일단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왜냐? XY에 대한 1차식이니까. 두 번째, 이 식에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있다고요? K 값에, 잘 이해하세요? 항등식 개념이야. 자, 여기는 K가 지금 변수인데, 지금 다 주어진 거야. A, B, C랑 A', B' 지금 다 주어진 거야. 지금 다 주어진 거고, K만 안 주어진 건데, 자, 이거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K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건 뭐냐? 항등식 개념이야. 자, 우리가 알겠지만, K 값에 관계가 없으면 K랑 곱해지는 게 뭐가 된다겠냐, 유준영? K 값에 관계 없다면 K랑 곱해지는 게 뭐가 돼야 되죠? 어? 뭐 돼야 된다겠어? 아니, 맨날 모르냐, 이거 이렇게 어려워? 아니, 뭐가 돼야지 K 값에 관계가 없어져, K랑 곱해지는 게. 뭐야? 어려워? 아니, 뭐랑 곱하면 항상 0돼. 야, 진짜 너무 어렵지 않은 개념이야. 생각해봐. K를 없애고 싶어. 걔랑 관계가 없고 싶어. 그럼 곱해지는 거야. 뭘 만들면 되는 거야? 0 만들면 된다고. 0이랑 곱하면 뭐든 0이잖아. 그냥 맨날 나오잖아. 항등식 개념에서 지겹게. 그러니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확립하는 점이 있어. 그게 뭐야?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되는 거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K 항등식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ax 프라임 플러스 c 프라임 y 더하기 잠깐만 거꾸로 썼어. c 프라임은 0이고 얘도 0이 되는 거야. 그럼 k 값의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요. 이게 k한테 항등식이 돼요. k 값의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럼 봐봐.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인데 연립방정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게 뭐야? 본준이야. 뭐라고요? 연립방정식이 의미하는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게 뭐야? 그 저기다가 대입하면 저기서 대입돼요. 저기 성립해요. 그러니까 잘 봐봐.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수식적으로 놀고 있는데 결론은 왜 수식으로 이걸 구하고 있느냐? 그래프 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잘 봐봐. 내가 잘 들어. 여러분들 가장 기본인 거야. 이것도 모르면서 어디 가서 뭐 직선의 방정식 한다고 웃으시면 돼요. 봐봐. 직선의 방정식은 방정식에 뭐를 그린 거라고 했어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 그린다고 했어 유준이. 직선의 방정식은 뭘 그린 거야? 좌표로. 그러니까 뭘 좌표로 그렸냐고. 그래프로 그렸냐고. 뭘 그렸냐고. 방정식이니까. 뭘 그린 거야? 방정식에서 뭘 맨날 찾아. 지겹게 찾잖아 맨날.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맨날 찾잖아 지겹게. 자, 근을 그린 거야. 결론은 이 식을 만족하는 근을 그린 게 이 직선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방정식인 거야. 방정식 핵심 뭐야? 근이라고. 근이 무수히 많은데 그 근을 다 좌표로 떼서 그렸더니 직선 모양이 나오는 거라고. 그럼 봐봐.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식도 만족하고 이 식도 만족하는 해를 찾는 거야. 그게 뭐냐? 봐봐. 내가 두 직선 이렇게 그렸어. 자, 이 두 직선에서 연립방정식의 해는 어디냐? 그러면 이 두 직선에서 연립방정식의 해는 어디야? 우리 하여가 어디야? 저 교점이요. 그래. 연립방정식을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요. 결론은 교점 찾으려고 배우는 거야. 왜냐? 여기에 방정, 이 직선의 방정식이 근이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근이 되잖아. 동시에 근이 되는 게 뭐다? 바로 교점이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게 뭐냐? k 값의 관계가 없으려면 얘도 0이 되면서 얘도 0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연립방정식은 결론은 이걸 만족하는 그 x, y는 어떤 점이 되는 거야? 결론은 두 직선에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이다. 이거는 항등식 개념 때문에 이 두 직선의 교점을 무조건 지난다. 그럼 봐봐. 이 첫 번째 얘를 우리가 한번 해볼게. 이 식은 뭐냐? 이 식을 딱 봤어. 이 식을 봤더니 첫 번째 x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일단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리고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어디를 지나? 교점을 지나게 돼. 이 식은 어쩔 수 없이 k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합칠게. 그럼 저 식은 뭐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식이 뭐가 된다고요? 합치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무수히 많아. 잘 보세요. 이게 교점이거든요.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무수히 많아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무수히 많은데 그 K가 딱 주어지면 한 개로 고정이 돼요. 저 K 때문에 지금 K가 고정이 안 되면 K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요. 두 직선의 교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무수히 많거든. 그 중에서 K가 하나가 딱 고정이 되면 그러니까 이 K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한 점을 줘요. 문제에서. 왜냐면 무수히 많긴 나오기 때문에. 자, 요게 지금 어디 개념을 한 거냐면 31페이지 개념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 직선이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식이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항등식 개념도 갖다 썼고 이 식의 모양이 직선의 방정식 모양인 것도 쓴 거예요. 합친 거예요 지금. 자,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개념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개념 체크를 풀고 이제 마무리를 슬슬 져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자, 첫 번째 1-1번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한 점과 기울기를 찾던지 아니면 뭘 찾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두 점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선생님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려운 문제는 뭐예요? 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한 점과 기울기를 어렵게 찾게 만들어. 그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두 점을 찾는 걸 어렵게 만들어. 그게 어려운 문제인 거야. 그럼 쉬운 문제는 뭐냐? 한 점과 기울기를 대놓고 줘. 그냥 쉬운 문제인 거야. 두 점을 대놓고 줘. 그럼 쉬운 문제인 거야. 문제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건 뭐냐면요. 어차피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그냥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점과 기울기를 구하든지 아니면 두 점을 주는 거야.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문제의 난이도는 이 조건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면 문제가 쉬워지는 거고 이 조건을 구하기가 어렵게 주어지면 어려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방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조건 머릿속에서 한 점과 기울기 찾던지 두 점 찾는 문제다 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져 있어야 돼요. 왜냐? 그게 개념이야. 자, 그러면 1-1번 겁나 쉬운 문제죠. 왜 쉬운 문제냐? 한 점과 기울기를 어떻게 줬어? 대놓고 준 거야. 못 풀면 인간이 아닌 거죠. 그냥. 왜? 공부하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야. 그냥 대놓고 줬어요. 한 점은 마이너스 1,5라고 줬고, 기울기를 3이라고 줬어. 그럼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y는 3에 x 플러스 1 더하기 5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여기가 부호 반대로 들어가고, 그냥 들어가고. 그래서 정비하면 y는 3x 플러스 3 플러스 5니까 플러스 8이 된다. 이게 1번 답이에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기울기를 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줄 수 있냐면, 탄젠트로 줄 수 있어요. 자, 이런 거죠.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45도다. 이게 x축의 양의 방향이에요. 얘랑 45도가 된다. 이게 45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x축의 양의 방향과 45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결론은 이게 x 증가량이고 이게 y 증가량이에요. 그림놀이가 무조건 돼야 돼요. 그림이 안 되고 도형이 잘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도형이 나오는데 그림이 안 돼? 어떻게 잘하냐? 방법이 없는 거야. 그림으로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본이야. 그래서 이게 여러분 배웠겠지만 삼각비 때 배웠겠지만 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삼각비로 뭐가 되냐면 탄젠트가 돼요. 탄젠트가 이것분의 이겁니다. 중3 2학기 때 배워요, 삼각비에서. 그래서 기울기를 뭐라 줄 수가 있다? 삼각비로 줄 수 있어, 탄젠트로. 그래서 이 기울기는 사실 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대 1대 루트 2예요. 삼각지 몰라도 구할 수 있어요. 이거 기울기 몇이겠냐? 하여라. x 증가분의 y 증가량 안 보이냐? 뭐죠? 기울기? 그래, 기울기 1이에요. 기울기 1이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탄젠트 45도는 1이에요. 그래서 기울기가 1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울기를 뭐로 준 거야? 탄젠트로 준 거야. 이게 2번이야. 탄젠트 45도. 그러니까 1,-1이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라고 준 거야. 탄젠트 45도로 준 거예요. 삼각비로 기울기를 준 거죠. 그래서 요거는 y는 1, x 빼기 1 빼기 2가 돼서 y는 x 빼기 3이 됩니다. 자, 3번부터는 이제 뭐를 줬냐? 두 점을 준 거예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제. 한 점과 기울기 주는 문제가 끝났어요. 3번과 4번은 두 점을 주는 문제예요. 3번은 두 점을 줬죠. 2,-3이랑 마이너스 1,6을 줬어요. 주자마자 뭐를 먼저 구하면 된다? 기울기를 먼저 구하면 된다. 두 점이 주어지면. x 증가랑 y 증가랑. 기울기 m은 2 빼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3 빼기 6 해가지고 3분의 마이너스 가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2, 마3 지난다고 할게요. 그럼 y는 마이너스 3에 2, 마이너스 3이니까 x 빼기 2 빼기 3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 빼기 3이니까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두 점으로 기울기 구한 다음에 뭐 2점 넣었어요, 그냥. 2점 넣어도 똑같이 나와요. 뭐 2점 넣어도 나오고 2점 넣어도 똑같이 나와요. 둘 다 똑같이 나옵니다. 아무 점이나 넣으세요. 못 믿겠으면 얘도 넣어보세요. 간단한 점 넣으세요. 웬만하면 두 점 중에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자, 이렇게 풀어야 돼. 지금 중학교 때 방식 풀지 마세요, 제발. 나 분명히 중학교 방식 풀을 말하니까. 자, x절편이 2고, x절편이 2고, y절편이 4야. 이거 어떻게 했어? 2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이다. 이게 x절편, y절편 나왔을 때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죠?
선생님, 저는 이 공식을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면 어떻게 풀면 되는 거야? 두 점 준 거야, 이게. 2,0과 0,4 두 점 줬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풀어도 돼요. 뭐 이렇게 안 썼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이 두 점으로 해가지고 기울기 구해. 2 빼기 0에 0 빼기 4가 되니까 기울기는 뭐가 나온다? 2분의 마사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온다. y절편 4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써도 답은 맞아요. 근데 x절편 y절편 알면 이렇게 쓰는 게 더 빠르니까 이렇게 쓴 것뿐이에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답 오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답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보자마자 그래프 그리라는 거야. x절편 2, y절편 4 연결하라고. 이 그래프라고. 자, 2-1번, 2번 빨리 풀고 끝내봅시다. 자, 그래프 이제 그리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외우지 말라겠어요. 아이고. 시켰네. 이제 다 끝나가고 있어요. 자, 마이너스 4,7을 지나가는데. 자, 마이너스 4,7 여기라고 할게. 마이너스 4,7을 지나가는데 y축에 평행하대. 이게 평행하대. 그럼 이거야. 자, 하윤아, 이게 뭐냐? 네. 이게 뭐야? 마이너스 4,7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어. 이게 뭐야? 이름이. x는 마사. 이 x좌표 마상으로 한 거잖아. 다 연결해 생각해보라니까 좌표만 찍었으면 나온다니까? 이게. 자, 두 번째, 2,3을 지나, 2,3을 지나, 2,3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하대. 우리 유준영, 이거 뭐야? x축에 평행하니까 이거니까. 이거 뭐야? y는? 그래, y는 3. y는 3부터 3이고 0을 하는 거야. 자, 이런 거 여러분들 다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프 그린 걸 보고 풀어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외워서 푸는 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프도 그리지 않고 푼다니까? 다 미친놈들이에요. 진짜. 이게 수학공을 하는 게 아닌 거야. 그림을 다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림을 본 다음에, 이거 좌표 다 y3이네? y3이겠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지. 이걸 뭐 외워가지고, 이게 수학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럼 큰일 나요? 자, 그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구분하는데, 뭐로 구분하냐면, 기울기랑 뭐로 구분하냐면, y절편의 부호로 총 몇 가지로 구분이 되냐면, 6가지로 구분합니다. 네, 어디가 오셨나 보네요. 잠깐만요. 횡단만으로 오셨구나. 네, 들어오세요. 그럼 마무리 좀 짓고 나올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오늘 잠깐 마무리하겠지만 그 기울기의 부호에 따라서 총 6가지로 나눠지잖아. 여러분들 1차 함수가 기울기의 부호에 따라서 총 6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이렇게 y는 mx 더하기 2라고 친다고 치면 기울기 양수일 때 이런 그래프 3개 나오죠. 이렇게. 기울기 양수면서 y절편 양수인 경우, 기울기 양수면서 y절편 0인 경우, 기울기 양수면서 y절편 음수인 경우. 이거에 그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 그래프는 다 기울기랑 y절편 부호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임수일 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지나가냐 안 지나가냐 따지는 거야. 몇 사분면 지나가냐 안 지나가냐. 이때는 기울기 음수고 y절편 양수일 때, 기울기 음수고 y절편 0일 때, 기울기 음수고 y절편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이렇게 6가지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서 결론은 이 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다 x절편과 y절편의 부호를 찾아가지고 얘를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기울기와 y절편 부호 찾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개형을 그린 다음에 어느 사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분면이 지나냐 안 지나는 거는 결론 다 뭐를 물어보는 문제냐면 기울기랑 y절편 부호 뭔지 찾아. 그래서 네가 그래프 그린 다음에 몇 사분면 지나는지를 찾아. 그래서 이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은 총 6가지 개형이 나온다는 걸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복습하고 계세요.